네, 추억 소환이에요. 2017년 7월 20일 날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제안서가 나오긴 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룹별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간편 설명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20년 납, 20년 만기짜리고 80세에 한 번 갱신하는 건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당시에 이분이 70세였어요. 그리고 유병자였어요. 그래서 비싼 거고, 납입 면제는 뭐 유사암 재고, 90일 이후에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왜 뇌출혈이냐면 그 당시에는 뇌출혈밖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납입 면제를 사망보험금, 진단자금, 의료실비, 입원 일당 등을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보장으로 설계했다. 보험은 가입보다 보상이 우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지금 5년 전이거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홍길동님의 보장 담보 분석 해가지고 보장자산, 의료, 실비죠. 진단자금, 입원비, 배상책임, 운전자보험 이런 식으로 운전은 안 하시니까 이제 상해보험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나온 제안서 자체가 디테일하긴 하지만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을 한번 보면서 이런 작업도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제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이분은 상해사망, 질병사망으로 나눠지잖아요.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은 뭐 자살도 되고 재해사망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됩니다. 물론 손해보험이 자살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까다롭죠. 상해사망은 이제 100세까지 해서 2천만 원 하면 이제 장례비용이 지금 올랐겠지만 당시엔 평균이 1230만 원대인데 주위에 실제로 돌아가신 양반들을 보면은 900에서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에 장례를 치릅니다. 일반적인 섬인데 뭐 전국 평균이었고요. 당시에 질병 사망은 이제 1,500만 원. 손해보험 80세까지라고 제가 그랬었죠. 80세에 끝나요. 그냥 끝나. 80세 넘어가시면 이제 질병 사망은 없어집니다. 사망 사망은 이제 100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사망에 대한 부분은 생명보험사가 포괄적이지만 보험료가 비싸죠. 손해보험사는 저렴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런 질병 사망이 80세에 끝난다는 거, 사망 사망이 100세까지라는 거. 생명보험의 종신이 말 그대로 사망할 때까지. 120세에 돌아가시면, 130세에 돌아가시면, 140세에 돌아가시면 그때 사망 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원 일당은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3만원, 뇌출혈 2만원, 급성심근경색 일당 2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뭐 4일부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에서 이제 4일째부터 그러니까 3일까지는 인정을 안 해주죠. 근데 손해보험도 4일째부터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세라고 그랬잖아요. 유병자. 그래서 첫날부터가 안 됐었던 진단자금, 암진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거는 진단만 받으면 돼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진단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험은 그냥 진단 받으면 병원에서 이거 진단 코드 나왔어요. 그러면 진단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CI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었죠. 제 동영상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진단 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해지는 것이고요. 수술비는 말 그대로 변형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팔목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손목이라고 그럽시다. 손목에 잠깐 이렇게 꼬맸어요. 이거를 수술비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왜 상해수술비가 안 나와요? 그러는데 여기 피부에 보시면 표피증, 진피증 안에 들어가고 뼈 들어가서 뼈에서 살짝 으스러졌다 아니면 금 같다.
그랬을 때 그 부분까지 변형 수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상해 수술비가 나옵니다만 또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봉합했다고 해가지고 칼에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가지고 했다 해서 수술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불쾌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수술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오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속 검수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점장도 그렇고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제가 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좋긴 좋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본 설명서는 가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계사의 본인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라며 청약지 정확성의 우선권은 청약한 내용의 담보사항에 있음을 밝힙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설명이 가입 제안서의 부연 설명이지 청약서는 아니에요. 계약상에 청약서가 있고 가입 제안서가 있고 그렇지만 청약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서류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급성신경혈색이 1,800만 원인데 잘못해가지고 2,800만 원이라고 적어놔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보고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것을 또 발견해가지고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2,800만 원이라고 적어놨지 않았냐? 왜 1,800 나오냐? 와, 이거 진단비가 1,800만 원이고 청약서에 것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편하고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안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보험사 제안서나 손해보험사 제안서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사분들도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들, 특히 이런 게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저는 이것만 해놨는데 이분은 70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험이나 뭐 20, 30대 여성분들, 남성분들, 그리고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보험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폭의 담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복층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담게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제가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있길래 5년 전 벌써 세월이 진짜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